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우리 구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늘은 이제 처복 있는 사주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론적으로 이제 처복 있는 사주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조금 많아서 뭐 많으면 2편, 3편을 또 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처덕이라고 할까? 이 역시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기준점은 달라지지만은 그래도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해서 내용을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주적으로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사주에서는 정제 편제가 있어요. 정제 편제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도 되고 여성 입장에도 되는데, 남성 입장에서는 정제 편제가 돈도 되고 재물도 되고 처도 되고 그 다음에 부친 아버지에도 해당이 되고 또 본인에게는 건강에도 해당되는 것이 이제 편제 정제가 이제 해당이 되고, 여성에게는 이제 정제 편제가 재물, 돈, 자기 건강, 또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 정제 편제가 되고, 또 재물적으로는 정제는 이제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수입, 정기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형태를 정제라고 하고요. 또 편제는 큰 재물의 형태도 되고, 큰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우리가 로또를 산다든지 큰 재물을 노리는 형태.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큰 투자해서 나중에 크게 이제 먹을 수 있는, 큰 돈을 벌려는 형태가 이제 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정제 편제를 이제 굳이 이제 나눠보자면, 이제 정제는 나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 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편제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제는 내 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하고 부부 생활도 하고, 정기적으로 어떤 의견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같이 어떤 살림 형태를, 어떤 형태를 같이 꾸려가는 사람을 이제 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제는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애인도 될 수도 있고, 친구 같은 친구인데 여자친구를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이제 편제라고. 그러면 이 편제는 내 편이면서 다른 편일 수도 있어요. 내 부인일 수도 있고, 다른 또 남자를 섬기는 사람, 또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여자, 친구 남편이라든 동료 남편이라든지 어떤 다른 남편이 있는데 내가 그 여성한테 관심 있는 형태도 이제 편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기적으로 나하고 부부 생활이라든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정제라고 하고, 편제는 가끔 이렇게 취하는 형태가 이제 편제에 해당되는데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제는 본처에 해당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편제는 이제 처 말고 다른 여자들을 이제 편제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성 친구가 됐든 그냥 친구가 됐든 남편이 상대하는 어떤 여자들을 다 편제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제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형태고 편제는 큰 재물도 되고 이제 어떤 시기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취하는 형태가 이제 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주의 편제가 이제 편제를 가지고 있으면 직장 생활 이런 거 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큰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큰 돈을 만진다는 것은 아까도 정제 편제 이 돈도 되고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되고 건강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고 그래요.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애간 여자도 이렇게 그 자기가 안 해도 그 돈이 많이 있으니까 여성들이 그 남자한테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게 되고 또 그 남자 역시 돈이 많으니까 쉽게 여성한테 호감도 살 수 있어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정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편이에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집안을 위해서 아끼고 저금하고 작은 돈도 잘 활용하고 살림도 아주 잘하는 여성이 이제 정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정제에 해당되다 보니까 돈도 아끼고 뭐 살림살이도 아끼고 또 남편 용돈도 잘 이렇게 정기적인 돈만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정제가 이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살림도 잘하고 어떤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정제가 필요한데 약간 그런 형태를 남자들이 이제 애식도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뭐 화장품도 안 사고 옷도 잘 안 사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아주 이제 예뻐서 결혼했는데 너무 이제 생활 방식에 아끼고 저축하고 근검 전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성은 이제 예쁘고 또 자기한테 호감을 갖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썽이 나는 것도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주에는 이 정제가 좋아야지 잘 유기돼야지 잘 집안이 물 흐르듯이 잘 기운이 흘러가야지 사주가 왕성해서 길신이 되고 나를 도와줘 나를 생각하고 늘 남편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이렇게 늘 부인이 그런 아주 현모양처 같은 그런 부인인데 그래서 아주 좋은 부인이라고 처음에는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돈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거가 궁상맞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망하게 된다 그 사람은. 그래서 태어난 날 내가 되는데 남편인데 일주가 본인에 해당돼요. 태어난 날을. 그래서 잘 도와주고 나를 잘 보좌하고 편안하게 내조를 받게 되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부인과 늘 일상적인 것을 얘기를 하니까 실수가 잦아들고 또 부인의 조언을 들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처덕이 있어서 아주 그 지혜로운 처가 어떤 것을 하는데 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실행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아. 그러면 계속 그 처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도 떡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저력을 해서 어떤 공통점 바라보는 지향성이 같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또 남편이 약간 부족해도 부인이 그걸 협조를 해서 잘 원만하게 이렇게 가정을 이끌으면 발복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잘 이제 좀 부딪힘도 있고 서로 엇박자가 난다. 그래서 나를 잘 도와주고 의논하고 친구 같고 늘 어떤 것을 현명한 지혜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부인은 아주 그런 부인을 만난 분들은 처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정제라는 것은 자기 처를 말하는데 처가 왕성해요. 그래서 내 본처가 왕하니 남편은 다른 편제, 여자. 그러니까 내가 우리 훌륭한 처를 두었어요. 그리고 우리 처가 훌륭하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편제를 보았을 때도 자기 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여자가 잘났다고 해도 자기 처가 제일 우선이다. 내 처가 제일 현명하고 좋은.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남편도 가정적이고 아주 처를 신뢰하고 믿고 가정으로 늘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 다른 처를 봐도 남편이 별로 아무리 저 여자 또 나한테 무슨 도움이나 어떤 나를 필요로 해서 저렇게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눈치도 채고 처와 아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처가 그렇게 기운이 강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어떤 남편한테 어떤 이성 다른 어떤 편제가 들어올 구멍을 부인이 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뭐 너 바람피지 마라 뭐 어째라 저째라 뭐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본처가 잘 하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을 신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인의 만약에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든 부인이 바람을 피든 그 형태는 상대한테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한테 잘하는데, 또 남편 입장에서 부인한테 내가 잘하는데 그런 이성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한테 원인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고 우리 남편이 우리 처가 나한테 있는 거가 안전하다.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약하면 오히려 정제인 내가, 본처인 내가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었는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 편제가 우리 남편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간다. 힘이 뺏어가니까 오히려 정제한테 내가 편안하고 안전해야 되는 건데 정제가 그 역할을 못 해주면 남자는 다른 편제를 찾아서 이렇게. 그런데 그 편제를 만난 너무 그 여성이 잘 내줘도 잘하고 자기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편제가 내 그 본처의 자리를 뺏어서 가꾼을 잡게 되고 오히려 이혼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남편에게 자녀가 이제 관성이 돼요. 관성이 되는데 자녀가 관성이에요. 관성인 거 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녀가 나면 자식 낳는 순간에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녀에게 그걸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정제는 내 처에 해당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어머니에 해당돼요. 그 정제가. 그래서 정제가 인성이 돼가지고 정제가 되어 자녀를 이렇게 생활하게 돼요. 자녀하고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잘 돌보는 거. 그런 형태가 돼서 여성이 결혼 전에는 아주 약한 듯 보이지만은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를 낳고 이세가 나면 남편을 다스리는 남편을 극하는 자녀가 생겨나면 이때부터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뭐 바퀴벌레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가정일도 척척 어떤 힘든 일 또 남편이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일도 그 여린 그 엄마가 가서 막 그 상대방하고 싸워서 그 돈도 받아내고 막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가 남편에게 자녀를 잘 생조하게 되면 처도 사랑스럽고 자녀도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여겨서 처복이 있어서 자녀도 잘 돌보고 교육도 잘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 그 정제인 내 본처도 잘 열심히 내조하고 편안한 가정이 되게 화평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관살 자녀 남편의 힘이 만약에 없다면 약해서 자녀를 낳고 부부 문제, 부부 갈등, 이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이라든지 남편이 조금 꾸준히 일도 안 하고 적당히 뭐 하고 생활력 가정을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여성은 자기 남편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도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하면 남편을 배신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기칭하고 가정에 소홀하고 자녀가 태어났어도 자녀를 돌보지 않고 막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부부 갈등이 생겨나고 믿음 신뢰가 깨지면서 이제 이혼에 대한 이제 부부 갈등이 계속 있다 보고 싸우다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생각도 다른 방법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제가 이제 부인이 돼요. 식신생제. 그러니까 부인이 식신생제로 여기서 식신은 이제 부부 생활을 말해요. 여성의 생식기에 해당돼서. 그러니까 속궁합이 잘 맞고 부부 생활이 좋아지면, 식신생제가 되어서 어떤 남편의 약점, 부인의 약점들이 그 부부 생활로 인해서 다 그거가 덮어져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다른 것들이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해주고 다시 그 식신생제가 돼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생관 부인이 또 자녀를 잘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으니까 자녀한테도 잘하게 된다는 거가 재생관이 된다는 거예요. 식신생제 또 재생관으로 이렇게 사주가 잘 돌아가는 거, 잘 순환하고 잘 통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주가 살아나요. 사주가 잘 살아나면 이제 처덕으로 그 처가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처덕으로 말도 아주 따뜻하게 애교 있게 남편이 화가 났어도 그걸 애교 있게 웃게 만들어주는 거가 식신생제에 해당돼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났다고 해도 여성이 아주 그 애교 있게 하면서 그것을 좋은 쪽으로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처덕으로 이렇게 되면 처덕으로 자녀가 잘 되고 처덕으로 집안이 일어나고 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족해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처가 현명한 처를 만나면 자녀들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이라든지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을 절대 안 해요. 네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다. 네 아버지가 너를 잘 되라고 너를 꾸짖고 훈계한 거다. 그러니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늘 남편의 약점을 이렇게 처가 감싸고 자녀한테 아버지가 너를 미워한다는 것을 절대 느끼지 않게 이렇게 처가 이렇게 늘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밤에는 이제 여보 당신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이런 부분은 고쳐라 이렇게 이제 부부가 조언을 해주면 남편이 이제 자녀한테 온화한 방법으로 그러면서 점점점 자녀하고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네 아버지 때문에 나 못 살겠다. 네 아버지처럼 저 원수 같으다 막 이런 말을 하면 자녀들이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없이 까르마에서 인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 되면 강하게 반항을 하고 이제 자기가 어떤 역할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니까 아버지하고 대적하고, 아버지가 뭐 훈계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아버지 틀렸어요, 나 아버지 그거 옳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명한 철을 만나면 늘 아버지를 감싸고 아버지를 그렇게 뽀대나게 이제 해주고 기티나게 해서 가정을 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는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고 막 그 오로지 뭐 밥도 못하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도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해요. 되려 아버지는 나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뭐 열심히 뼈가 부러지도록 일해서 먹이고 학교 보내고 돈을 벌어서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것은 현명한 철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절대. 그 집안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재 정재는 그 사주상으로는 내 입장에서는 편재 정재가 돈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또 여성에는 편재 정재가 아버지도 되지만은 시어머니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나쁜 며느리도 그렇게 재물적으로는 좋지가 않을 수 있고, 또 내 자녀가 내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운기가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발복할 수는 있는데 빨리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 아버지하고 관계, 시어머니 관계를 반드시 해결하면 재물운도 좋고 특히 건강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 아버지에 대해서 적개심, 시어머니에 대해서 적개심, 그것을 내가 가지고 품고 있으면 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처복이 좋은 사람은 늘 처가 남편의 흥겨를 덮여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자녀가 늘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다는 인식을 절대 갖지 않게 해서 아버지를 아주 자녀들이 아버지가 조금 남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부족한데 자녀들이 늘 그 아버지를 떠받들이고 아주 신처럼 모셔요. 근데 아버지도 영양도 좋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열심히 일을 병들고 지쳐있고 그러면 아버지 원망을 하고 막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런 것은 처덕이 없는 것도 돼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최고다. 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저렇게 힘든 일을 일해서 너를 키우고 너를 교육시키고 했다. 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라서 성공해도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그 힘든 일을 해서 나를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그 어려운 조건에서 나를 성공시키고 출세를 하는 거 다 아버지 덕이다. 아버지 덕이다.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족한 아버지를 늘 항상 아버지가 뭐 학식이 없어도 뭐 얘기해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말에 아주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도 늘 그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를 올려주고 그것을 누가 했냐? 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늘 아버지에 대해서 흥결을 얘기하는, 그래서 처덕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집안은 처덕으로 인해서 집안이 일어나고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집안이 날로 부흥하고
부모 집에 자녀가 늘 왕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끊임없이 걷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온 노하우를 자녀에게 전달을 해서 그러면 삶의 지혜를 그 아버지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자녀도 그 아버지 지혜를 얻어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아버지와 또 의논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그 집안은 부흥하게 되고 일어나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집안은 늘 화기애애하고 아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런 현상은 처의 기운이, 처가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 그 집안을 일으키고 그런 처를 만나는 분은 아주 행운이고, 처를 아주 떠받들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길어서 또 2편, 3편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3편에 가서 처복을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또 어떤 어려움이, 환경이 오면 조금 그 엄마가, 처가, 그러니까 부인이 조금 슬기롭게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아주 지혜이고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2편, 3편으로 이 처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2편, 3편을 하고, 다음에는 또 그 남편 떡이 있는, 이렇게 남편 떡이 있는 사주도 이제 해볼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처복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